입니다. 우선 그 사회복지 전문가이신 그 이혜원 의원님을 모시고 또 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이혜원 의원님과 그 사전에 좀 소통을 하면서 저는 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회복지를 공간과 접근성, 그러니까 사회적 인프라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지금까지 도시는 사람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,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여서 살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도시를 운영할까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는데요. 최근에는 방금 이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이라는 시간,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마을, 도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 아젠다이기도 합니다. 최근에 그래서 10분이라는 단어, 5분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문화시설, 의료시설들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,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양평과 같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이 분산되어 있을 때 어떻게 이 생활권 단위의 서비스,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이런 사회적 인프라를 우리 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저희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자료에 그 경기도 전체 지도와 함께 세 개의 지도를 제시를 했습니다.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 사진은 노인,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시설까지의 접근성에 대한 표입니다. 그러니까 가령 A라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을 때 5km, 10km, 20km까지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, 보시다시피 도시 지역과 다르게 양평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 거리가 너무 접근성이 먼 곳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두 번째는 고령화 인구의 배포입니다. 아마 인구의 분포랑도 거의 유사할 텐데요. 도시 지역은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또 고령 인구도 아마 모여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양평가와 같이 농촌 지역은 고령 인구, 또 인구가 분산되어 있으면서 이 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 그 지도는 가령 이런 겁니다. 어떤 A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고령 인구가 몇인가, 청소년이 몇인가, 장애인이 몇인가가 아니라 어르신 입장에서 이 시설까지 이용하는 이 거리를 평균으로 나타난 겁니다. 단연코 이 양평군이 모든 어르신들의 평균으로 봤을 때 더 긴,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19.87km라는 이 물리적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농촌 지역에서 양평군에서 어떻게 사회적 인프라인 사회복지 시설을 공급하실 건가가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.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정책적 제안과 좀 논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큰 아젠다는 이겁니다. 지금까지 공급됐던 어떤 고밀, 거점형 시설이 아니라 저밀, 그리고 분산형 시설로 가야 된다라는 큰 명제에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최근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시설에 가까이 그 시설을 필요한 사람들이 거주하게 만드는 겁니다. 가령 흔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. 복지 서비스 결합형 공공 임대 주거라고 합니다.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농촌 마을에 여러 어르신이 이제 거주하시고 그분들이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읍내라든지 도시까지 나와야 된다라는 현재 상황입니다. 그럴 때 그 어르신들의 주거를 이 사회복지 시설 가까운 곳에다가 아예 만드는 거죠. 그래서 공동주택처럼 임대 어르신들을 위한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그 특별한 우리 사회적 계층을 위한 주거를 만들고 거기에 사회복지 시설을 집중시키는 겁니다. 그러면은 물리적으로는 이동하지 않아도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. 양평구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선정되어서 26년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공급할 예정인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저소득의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게 주거를 만들고 거기에 저층부에 사회복지시설을 놓는 컨셉입니다. 저는 이러한 그 시도들이 아마 양평뿐만 아니라 수도권인 여러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아직은 사회적 합의라든지 인식을 넘어서야 될 그 장애물들이 많습니다.
하지만 만약에 사회복지시설과 주거를 함께 만드는 그러한 사회복지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효율성에 있어서는 또 증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 논의는 이 사회복지시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의 복합화입니다. 지금까지는 대부분 어떠한 특정 장애인 시설, 어르신 시설, 청소년 시설들을 각각의 단일 목적으로 거점화하는 전략으로 시설을 만들었었는데요. 물론 그 필요성도 있습니다. 도시 안에서는 특히나 그게 필요하거든요.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실제로 우리가 흔히 그 생활형 SOC 시설이라고 하는데요. 그전에는 이 나의 문화생활, 교육생활, 의료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민간의 시장에 맡기든 공공에서 제공하든 그렇게 이제 바라보다가 이것 또한 SOC 아니냐.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와 같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 생활용 SOC 시설이 많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. 최근 한 4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생활 SOC 시설을 기능을 복합화하자라는 논의들입니다. 가령 양평에도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. 이 강상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육센터와 작은 도서관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비수도권을 보면은 농촌 체험관과 또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있는 것도 있고요. 또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또 결합된 데도 있습니다. 이렇듯 우리 지역, 그러니까 양평을 전체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권 마을 단위로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서 건립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저는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마을에서 필요한 적합화된 그 기능과 공간을 제시하고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교통 접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. 이 물리적 거리를 줄이거나 그 거점을 많이 만들거나 이걸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통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. 저는 광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천원 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원래 천원 택시를 제시했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버스가 책임질 수 있는 민간 버스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마을 버스가 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. 광주 같은 경우에는 총 150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루에 한 번 다니는 버스 노선이 50개였습니다. 그리고 그 버스 노선의 평균 이용객은 0.7명에서 0.8명이었죠. 그러니까 버스 한 대에 하루에 0.7명이 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거의 없이도 다니는 거죠. 그래서 제안한 게 우리 그러한 노선을 없애고 거기에 천원 택시를 하자라는 거였습니다. 말 그대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면은 1,000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비용을 공공에서 지불하는 거죠.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버스 운영비보다는 훨씬 쌉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.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 또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농촌 마을에서 아시겠지만 마을에서 마을버스 타고 나가는데도 꽤 많이 걸어야 됩니다.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힘든 거리거든요. 그 거리를 천원 택시를 통해서 해결을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양평에서도 사회복지 시설까지 이동하는 어르신들,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천원 택시 개념을 더 확대시키면은 비록 거리는 멀더라도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좀 더 교통 편의를 증진하면서 어르신들 또는 사회적 계층 약자분들께 더 좋은 사회복지 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.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 사회복지 시설 그리고 더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회적 인프라의 논의가 시작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의 부족한 생각이지만 여기 계신 또 양평 구민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또 발전시켜서 경기도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복지시설의 접근성을 단축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임창희 의원님은 이제 경기도에서도 그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아까 앞서 주제 발표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복지와
또 교통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융합이 돼야 됩니다. 그래야 이 공간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고요. 그리고 양평군의 그 특성상 그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인구가 좀 분산이 되고 또 사회복지 시설 공급이 충족돼야 되는데 고밀점형이 아닌 점일 분산형에 대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이 이제 고령 인구나 장애인들의 주택과 복합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그 복지 서비스에 대한 그 결합형 공공 임대 주거에 대한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고요. 양평에서도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토론자께서 그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. 그 두 번째로 그 대규모 단일 목적보다는 소규모 복합 목적의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생활형 SOC 시설에 대한 그런 기능 복합화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이동성을 지원해야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 그래서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천원 택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그것을 양평에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도시환경 전문가답게 네, 공간과 이 교통 정책에 대한 복지와 함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네, 또 감사합니다. 박수 쳐주실 거면 확실하게 쳐주십시오.